나는 라이벌이 없었어. 나는 혼자 항상 최강창민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마이너로 판 거야. 저는 스키는 이거 미키 유치원. 네. 아 맥스라서 스야. 다이스키 이런 느낌인가? 사과 이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너무 귀엽지? 오늘은 신랑 소개식이 아니라 전남편 소개식이거든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5인 체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전남편 소개식이라고 칭하고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술만 마시면 전 남친처럼 동방신기를 찾는 김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동방신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아이돌의 정석이다.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진짜 맨 땅 이런 계단에서 뛰어댕기면서 그 마이크 줄을 안 걸리게 하려고 춤을 추고 이게 올라가지고 오리콘 차트 1위를 했는데 그 1군게 나는 진짜 보아랑 동방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다. 요즘 도쿄돔 가면은 도쿄도 너무 흔하잖아요. 시작부터가 도쿄도부터 시작한단 내 말이야.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이랑 요즘 아이돌 물론 너무 리커블리시잖아요. 너무 존중하고 리쿠는 쉽게 일본에 갔다. 아니죠. 리코 얼마나 어렵게 갔는데요. 근데 리쿠 일본인인데? 그때는 오리코 차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광판이 일본에 다 걸리고 뉴스 나고 난리 맞아. 많이 그 났어. 정도요? 빌보드급이었어 진짜. 왜냐면 오리콘 차트에 한국 가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돔 5개. 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돔 5개 입성한 아이돌. 저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사전조사하다가 언니한테 그니까 동방신기가 고척돔 처음으로 가지 않았어? 했다가 몰매 맞을 뻔했거든요. 그때는 고척돔이 없었거든요.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돔이면 단 줄 알아? 생각해보니 고척돔은 내가 갔었다. 제가 공식적으로 늘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카시오페아가 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카시오페아의 뜻을 함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방신기가 데뷔를 했을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지금 26년이잖아요. 네, 그죠. 23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학 졸업반인 거잖아. 그렇네, 따지면. 그렇네, 맞네. 엄청 오래 좋아했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하네 이거는. 그렇죠. 언니가 또 티거든요. 제 말을 그렇게 잘 받아주진 않아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카시오페아의 뜻이 뭐예요? 카시오페아는 그 아시는 것처럼 W 별자리이고 동방신기와 함께 하늘에서 같이 빛나자.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름 짓는 거에 하나하나 의미 물론 카시오페아도 의미가 아니 왜냐면 되게 세계관도 요새는 짱짱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관 뭐 이런 거 없었지. 세계관이 없는데 그럼 이름은 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동쪽 방향에서 신이 일어나다. 동방신기. 영웅 제중 이거는 세계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지은 그건 거예요? 네, 이수만한테 물어보세요. 모두를 내 땡땡땡땡으로 맞추고 싶다 그랬어. 근데 그냥 그의 바람. 그러다가 한 번 이제 해보니까 너무 조롱당해서 그다음부터 안 했나? 왜냐면 슈퍼주니어만 봐도 안 했어 맞네. 그다음부터는. 아 맞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인원이 많았던 거야. 너무 그치 네 글자로 너무 지친 거지. 13명이면 너무 지친 거지. 동방신기와 함께 별이 되자. 고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같이 빛이 나자. 그러니까 함께 하자. 같이. 저희가 이거는 약간 다 스몰 토크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동방신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카시오페아가 봤을 때는 동방신기는 이거 빼놓으면 시체다.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동방신기란 허그와 미로틱이다. 근데 제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방신기를 대표를 하는 거는 허그, 미로틱, 러브 인 디 아이스라고. 러비나 알죠. 너무 좋아하죠. 그거 세 개 외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 라이징 선은? 오전 반합은요? 퍼플라인은요? 근데 퍼플라인은 솔직히 좀 대중성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라이징 선은 그 유영진의 시대의 시작이 아니었나 나는. 그 이후로 영진 아저씨가 그 원하는 트라이앵글이 거를. 먼저예요. 이형진의 시작은 트라이앵글이 먼저였고요. 그것도 동방신기 노래야? 죄송합니다. 사실 허그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런 청량은 사실 없었거든. 근데 동방신기 이후로 나는 그게 생겼다고 보는데 잘생긴 애들 4명이 5명이서 우리 인원수에 굉장히 예민해. 아 근데 심한 거 아니야 아까부터? 진짜 얼토 당토도 안 했어요. 4명이 왜 나왔어? 인원수에 예민하다고 했잖아. 세륜세준 기억나세요? 세륜세준 밈을 아시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쭉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부터 화가 났던 게 그건 밈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잠시만. 우리의 사랑이었어. 그거 진심으로 화가 나. 아, 나 진짜 그래서 그 받자마자 이거는 밈이 아니다. 나는 진짜 그 당시 정말 세준이 6번째 멤버로 들어온 줄 알고 정말 화가 났었고 그거 쓰신 분도 진짜 화가 나서 쓴 거야. 근데 궁금한 거.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가? 동방신기 5명이니까 5 빼기 1은 0이었어요. 그러니까 밈이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대중으로 소비될 그게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알기로는 세륜세준이 최시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는 무슨 죄인가?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왜 근데 그 루머는 왜 돌은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동방신기가 루머가 좀 많았어. 루머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또 두서없네요, 진행이. 그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팬 사인회 햇님이 아세요? 그 유명한 일하죠. 어떤 팬 카시오페아 분이 윤호한테 가서 매번 나 햇님이야, 나 햇님이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나 이제 기억해줘. 다시 가서 윤호야 내 이름 뭐야? 했는데 윤호님이 하는 순간 뒤에서 그때만 해도 친한 친구들 강친 맞나? 사실 강친 나와서 햇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난 그 당시 그걸 듣고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영상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 당시 팬싸를 영상으로 찍은 게 없지 않았나? 없었을 거예요. 응,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팬싸가 줄 세우기가 아니었어. 그럼? 그때만 해도 당첨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소리를 하네. 이게 팬싸 당첨 맞지 않아 근데? 그 당시에 뽑기였어. 어디서 뽑아? 그 핫트랙스 이런 데에서 앨범을 핫트랙스 사잖아. 맞아. 거기서 뽑아 당첨으로. 맞아. 앨범을 사야 앨범을 뽑지. 샀어. 맞아. 근데 햇님 씨가 그렇게까지 당첨이 많이 된다고? 맞네. 그래 나는 그래서 루머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으로 바른 게 아닐 테니까. 누가 나보고 모른다 했냐? 내 머릿속에 레전드 짤은 이미 등짝 신기란 말이죠. 약간 저는 그게 있는 게 이 동방신기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게 동일해요. 왜냐면 이제 가요대전, SBS 가요대전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퍼포먼스로 등짝을 확 열어 제끼는 건데 그냥 단순 퍼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열받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가사가 Under My Skin이라는 게 있었어. 방통위에서 19금이다. 선정적일 수 있다. 선정적이다. 썩은 거 아닌가?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 지상파 3사가 모든 방송을 휘어잡고 있던 때라서 지상파 3사에서 안 돼 하는 걸 어기면 방송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원래의 곡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에 동방신기가 카시오페아는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개빡친 동방신기가 이제 미로틱을 시작하기 전에 이비큐 천이 랩을 하는데 원래 랩과 다른 랩을 해요. 그 랩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뭐 그게 나쁜 단어냐, 니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로 랩을 하고 이게 진짜 선정적인 거다 하면서 등짝을 깐 거란 말이에요. 개멋있는데? 개멋있는데? 아, 나 소름 돋아. 이거 힙합이네. 근데 난 좀 동의했던 게 그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죠. 너무 야한 거야 내 눈에는. 너무 근데 지금 봐도 야해. 등에 또 이게 타투처럼. 영상 첨부해주세요. 재중이가 돌면서 빰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능 출연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 그 당시만 해도 야심만만, 스타킹, 엑스맨. 그 엑스맨은 심지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뭐 커플 게임, 커플 선정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화를 많이 냈어. 누구와 엮이면 안 되는 거였어. 왜냐면 그 당시 화가 났던 것도 죄송한데 언니 이렇게 화가 많은데 전반적인 언니의 덕질이 화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게 캐릭터야. 오늘의 캐릭터야 그게.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아 지금. 아니 왜냐면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유 없이 욕을 먹은 여자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 내가 기억하는 게 이제 엑스맨에서 를 두고 이제 유천이랑 준수랑 이제 같이 대결을 하는 거였는데 맞아. 욕한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유수 사이에 걔가 낀 거예요. 그래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도 어차피 나와야 되는 얘기였어. 왜냐면은 요즘에도 용어가 발전하대요. 요즘에는 알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유명했던 게 이제 윤재, 유수였거든요. 우리 김희김희님은 어느 파셨나요? 저는 이제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최애는 최고창민이거든요. 맞네. 이 얘기를 안 했네. 소환이세요. 나 누구 좋아한다 하면은 나는 라이벌이 없었어. 나는 혼자 항상 최고창민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마이너로 판 거야. 저는 스키. 스키는 누구? 미키 유천이야? 네. 우와! 아 맥스라서 스야? 다이스키 이런 느낌인가?
사과 이씨. 솔직히 한 3명 정도 웃었어 지금. 다이스키 좋아하는 사람 3명 정도 있는 거 안다. 제일 재밌게 읽은 팬픽. 저는 딱 2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박유천 비극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 작품이야. 그건 문학이야. 아시죠? 너구나 빨반 이쁘니. 와. 이게 이거 레전드가 모르면- 동방신기라고. 근데 이거는 카시오페가 아니어도 영화 제작사에서 그 작가한테 혹시 이거 영화로 만들 수 있겠냐. 그 25, 21에도 그 내가 누구 몇 반 이쁘니라고 말하잖아 최현욱이. 나는 그거 보자마자 모두가 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동방신기는 SM에서 각 커플들의 영상을 따로 찍어서 그거를 영업을 했어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충격이었던 게 예능에 이제 반전 드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60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꼭 반전이 있는 거였거든요. 윤호윤호가 팬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웅재종한테 너 이거 봤어? 우리 애기야. 하면서 이제 그 영웅재종의 상상으로 윤재신을 말아주는 거야. 근데 진짜 메인 커플인데 공중파에서 그거를 말아준다는 것이 모두가 공중파에서 인정한 부끄럽지가 않은 거면 거였다니까? 브로맨스였거든요. 브로맨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최강 창민이 최애시잖아요. 어떻게 최애가 되신 건지 입덕 계기가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그였어요. 나는 그냥 너였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동방신기가 안티가 진짜 많았다고 했었잖아. 제일 큰 안티 카페가 있었는데 그 안티 카페 회장이 이제 세한테는 실물을 본 거야. 근데 너무 잘생겨서 그 안티 카페를 폐쇄했어. 진짜 유명한 일화야. 이거는 루머가 아니라 진짜야. 얼굴로 교화시킨 거잖아. 이 카메라에 안 담기는 얼굴이었던 거지. 정말 그의 모든 모먼트가 좋았어. 오리콘 차트 1위를 처음으로 이뤄낸 동방신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고 싶은데 동방신기의 최애곡은 무엇인가? 아니 일단 최애곡이라고 하면은 한국 곡과 일본 곡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한국 곡은 일단 2개인데 하나는 하이야야 여름날, 다른 하나는 그리고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는 잘 몰라. 왜냐면 그리고는 베케이션이라고 동방신기가 이제 극장 영화를 찍었던 게 있는데 거기 OST거든요. 근데 그 그리고란 노래가 진짜 좋아요. 이게 이 감정이 이제 차고 그 오르는 그게 있는데 진짜 이 동태농갈 어떡하지? 피가 났나 보다. 너의 마음을 메고 걸어요. 약간 이런 내 마음 메고 걷는다고요? 자기야 나가. 그럴 거면. 궁금하잖아. 내 마음을 어떻게 멜 건데? 마음이 눈에 알아서 멜게. 신경 꺼. 그 마음을 메고 뛴단 말이야. 죄송해요. 빡친다 진짜. 너 메고 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니 이 노래를 나중에 들어봐. 근데 좀 웃기지 않아? 뭐가 웃겨 안 웃겨. 진짜 일본 곡들이 명곡들이 많아. 동방신기 팬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눈물의 프라우드. 저는 그 눈물의 프라우드의 그 땀방울까지 기억을 해요. 그 반팔 티까지도. 왜 이게 눈물의 프라우드냐? 나 내가 울 것 같아. 왜 눈물의 프라우드냐면 겨우겨우 부도칸에 입성을 한 거야. 그게 그 당시에는 성공의 지표였어. 여기에 한국 그룹으로 입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을 했던 거야. 프라우드라는 명곡을 부르는데 북받쳐 오른 거야. 프라우드가 어떤 가사인데? 모르지 일본어니까. 모르지 일본어니까. 왜 북받쳐 오르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오신다. 그리고 다 오르. 죄송해요. 근데 되게 유하게 생기셨는데 생각보다 강하시네. 참은 거야. 제이스 콘서트라고 이제 준수랑 재중이랑 둘이서 하는 콘서트. 진짜 그거 개슬퍼요 진심으로. 거기서 울었어. 꾹 20년을 참다가 그 콘서트에서 운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얼마나 울고 싶었겠냐. 그 맏형이라는 그 마음에 참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왜 슬픈 거냐고. 그냥 노래를 존나 잘한다고. 아 실력. 아니 왜 슬프냐. 이때는 안 슬펐어. 근데 지금은 슬퍼. 왜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아니 그건 알겠어. 이때가 왜 레전드냐고. 노래 잘하니까. 노래 잘하잖아. 그냥 단순히 실력? 단순히 실력? 너 실력 있어? 와 방금 명언. 와 머리 띵했다. 와 언니 명언이다. 너 실력 있어? 너무대 열어. 너 실력 있어? 실력 있어? 감히 니 따위가. 결국에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한 명이 생기는 건데
이걸 극복해야 됐다고 말해야 될지 가슴에 묻고 있다고 말해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눠졌을 때 어떤 나의 마음가짐이나 내 정체성도 분열되는 느낌이었어. 사지가 찢긴 거야 이렇게. 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양쪽 다리가 싸워. 나는 여전히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명일 시절을 응원하는 거는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게 아무리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한들 10년의 서사가 무너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비긴 그 노래가 좌우음성이 엄청 슬펐던 게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무대에서 2명, 3명이 불렀던 무대고 2명이 부르는 비기는 편곡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어폰을 이쪽으로 듣는데 다르게 부르는데도 서로의 화음에 맞아. 맞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뭐 노래 서로 연습했던 게 있으니까. 노래가 끝나고 그 간주본이 나오는데 우리 간주가 달라. JYJ는 원래의 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노래가 나오고 이 2명은 편곡이 된 버전이 너무 어색한 버전이 들려. 이제 그 전광판에 뜬 이제 준수 얼굴이 이제 이게 있다가 그냥 막 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이 마음의 아픔도 있고 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상태에서 왜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 앨범의 후속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맥시멈이라는 노래가 나왔어. 그 SM 특유의 그 하늘 구름 연습 배경 영상 있지? 뭔지 알아. 소녀시대 때부터 유구이. 그 영상으로 맥시멈 연습 영상이 떴는데 그 2명이 쳐. 근데 나오는 노래는 5명 녹음 버전이야. 아 근데 잠깐만 이거는 좀 다르죠. 나는 왜 그 노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편곡 버전이면 덜 슬퍼. 그게 5명이 녹음했던 버전으로 걔네 둘이 연습을 해. 근데 그럼 그 춤을 추는 그 아이들의 심정은 내 말이 그 어땠겠냐고. 말이야. 이 부분은 재중이가 불렀었구나. 이 부분은 이채영이 불렀구나. 이 부분은 준서가 불렀구나.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5인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노래를 2인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감내한 그 상처가 누군가가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은 5인 버전 노래가 더 좋다. 근데 당연히 5인 버전이 더 좋겠지. 동방신기는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해. 제일 슬픈 게 누구였겠어? 나.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가보자면 유명한 앨범이 나왔잖아요. 이건 첫 번째 레슨. 할 말이 많은 게 나는 이거는 노래 나오고 나서 몇 년 뒤에 밈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뮤비가 되게 잘 뽑혔어. 멋있다. 그래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막 사람들이 놀리는 밈으로 되기 시작한 거야. 난 너무 이제 슬픈 거지. 죄송해요. 아니 근데 나도 웃긴 거 알아. 내가 사랑하는 오빠지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면서 그럼 궁금한 거 있어. 23년을 좋아하셨잖아요. 네 번째 레슨이 뭐예요?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세 번째 레슨 다 해줬어. 네 번째 레슨은 뭐야 대체? 아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슨이 뭔지 내가 원래 가사를 못 외워.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 네가 이 말로 읊어주는 게 우리 솔직히 너무 왜? 당당한 오빠의 가사인데 왜? 너가 우리를 당당하지 않게 만들어 지금. 나는 영케이 원필이 작사한 거 되게 자랑스러운데 왜? 걔는 잘하잖아. 두 번째 레슨 슬픈 것도 너만 알아야 돼. 공평하셔. 역시 인생을 겪은 사람은 달라. 근데 좀 나빴다. 잠깐 세 번째 뭐야? 우리를 비하지 않기. 맞네. 좋은 말만 했네. 그럼 네 번째 레슨은 뭔데? 그걸 왜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 궁금하잖아. 23년을 좋아했으면 알 수 있잖아. 오빠기 때문에 3가지밖에 안 나온 거야. 세 번째 레슨 까진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 그의 한계다. 아니 한계가 아니죠. 아니 내 말은 한계가 아니야. 야 그러면 5번째, 6번째, 7번째, 100번째까지 다 넣어도 한계가 아니고 오빠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3가지까지다. 그냥 그 더 이상은 굳이. 야 5번째, 6번째, 7번째, 101번째 레슨 오빠 지금도 스트리밍 하고 있어야 돼. 지금 한 2560번째 거 나왔겠네. 뭘 그렇게 많이 해. 세 번째가 오빠가 적당하니까 어른이 알아서 세 번째 레슨까지로 했겠지.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너 뭐 돼? 너 실력 돼? 야 우리 오빠의 실력으로 어른이 알아서 세 번째를 했대잖아. 네가 뭔데 자꾸 6번째, 5번째를 만드냐고. 그럼 만약에 카시오페아로서
오빠에게 4번째 레슨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오! 그래, 가나 이렇게 했어야지, 진행을. 만약에 뭐라고 할까? 와,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이 말하려고 했어. 저희가 그러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내가 정말로 동방시기를 사랑하는구나 느꼈던 순간이 혹시 있을지. 그냥 지금 이 순간? 어떤 논란 있고 팬덤끼리도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뭐 헐뜯고 뭐 이제 멤버들도 그렇게 갈라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냥 나를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진짜 많이 좋아했구나, 좋아하는구나, 술만 먹으면 자꾸 이렇게 그냥 빠져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내 추억을 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추억이 얘네한테도 그냥 소중했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왔을 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소감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더 알리지 못해서 아쉽고 그치 각 개인의 그 매력이 있는데 그냥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아직 좋아하고 있고 또 좋아하겠구나. 나에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맞습니다. 동방신기는 여전히 저한테는 5명입니다. 5-1은 0. 오늘의 청문은 여기까지이지만 혹시나 더 동방신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달아주시고 내가 여기 나와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상세 내용을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청문회에서 만나요. 안녕!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던 건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냥 뒷면에서 팬들은 아무도 몰라도 되는데 그냥 그들끼리는 사이가 좋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를 되게 옛날부터 바랐어.